자, 반갑습니다. 수업 프라이. 자, 방과후 수업을,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 관계로 쌤이 녹화를 떠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주말 이용해가지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아니면 조금 그래도 교과서 문제 이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그때 주말 시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미리 문제는 물론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 공유해서 문제풀이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6월 11일자 방과후 수학, 수학 프라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10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을 미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8번까지 있고요. 중간에 참고 문제까지 2문제 추가를 해가지고 전체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를 하시고.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좌표 평면상에 점 3개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좌표 평면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했을 때 지금 A란 점은 2,2 여기쯤 있고요. 그 다음에 C란 점이 4,4니까 같은 방향으로 여기에 C가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0,3이라는 B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위치하죠. 그래서 대략 이런 삼각형, 자, 높이가 살짝 맞네. C가 높이가 4니까 조금 더 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ABC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물론 문제에서 삼각형이란 말은 없지만 삼각형을 쌤이 만든 이유는 나중에 볼 수 있어. 자, 어쨌든 점 ABC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요런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P가 과연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가 어떤 점인지 지금 문제 그 보기 보시면 1, 2, 3, 4, 5가 있죠. 총 5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 중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PA, PB, PC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 그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언제 제일 작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P의 위치를 찾으시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객관식이면 이 값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P로 가정을 해서 실제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이 언제 제일 작은지 확인해도 물론 되지만 우리는 좀 더 이제 기본에 충실을 해서 점 P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는 그 점의 좌표를 두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문자로 둔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하면 이 P와 A까지 이르는 거리, B, C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을 XY로 나타낼 수 있겠죠? 먼저 PA, A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B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 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마저 C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 C까지 이르는 거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죠. 그지? 자, 조금 귀찮지만은 이걸 다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계산을 이쁘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8y 더하기 49. 자, 이렇게 x, y에 관한 2차식 계산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 마지막으로는 이 xy에 관한 2차식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죠. 그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묻는 문제는 보통은 변수가 fx라는 함수가 있다. 즉 변수를 x 하나로 뒀을 때 독립 변수를 말이야. x 하나로 뒀을 때의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요.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지금은 x, y가 전부 다 변수죠. 그지? 이런 거를 전자를 1변수라 그러고 변수가 하나다. 1변수 함수의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거는 2변수야, 2변수. 자, 일반적으로 이 1변수 함수를 고등학교 때 다루고 2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는 대학 때, 대학 미적분에서
주로 다루는 사항이긴 한데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특히 최소는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할 거예요. x 입장에서 그리고 y 입장에서. 자, 그래서 그거를 변형을 한번 해보시면 다음처럼 변형이 됩니다. 3배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배의 y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자, 어쨌든 이 친구의 최소값이 궁금하잖아요. 최소값. 그지? 적어도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은지가 궁금한 거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자, 어쨌든 제곱수죠. 제곱수의 실수배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0 이상이에요. 적어도 0 이상이죠. 그지? 그래서 제일 작을 때는 0 더하기 0 더하기 10. 즉 10일 때가 제일 작을 이제 그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언제 그러면 xy가 얼마일 때 10이라는 최소를 갖느냐 x가 2가 될 때 그리고 y는 3이 될 때 즉 요 완전 제곱식 요 친구들이 0이 되는 순간 그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점 P의 위치는 2,3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못 구해 원래. 그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익숙한 거는 변수가 하나일 때. 그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다. 지금의 경우는. 그래서 실수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제곱은 그지? 어떤 식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거고 자, 쌤이 아까 삼각형 그린 이유를 이야기한다 했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익히 알려진 문제입니다. 익히 알려진 문제. 무슨 말이냐? 2,3이라는 포인트가 사실 어디냐면 바로 요 삼각형 안에 있어요. 2,3이. 자, 삼각형 안에 있긴 안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냐? 바로 여기야. G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됩니다. 바로 어디죠? 그렇죠.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이 이제 아까 우리가 찾았던 P라는 점이었는데 무게 중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각 꼭지점의 좌표의 평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달리 설명하면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냐? 무게 중심이라는 포인트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제일 작은 지점이 바로 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최소를 설명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무게 중심이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쌤 저는 이 뭐라 그럴까 ABC가 특정한 점이어서 이 점이 무게 중심이 된 건 우연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무게 중심의 좌표를 증명했었죠. 그처럼 ABC를 이렇게 두시고 P의 좌표를 이렇게 둬가지고 한번 실제 계산을 해봐. 좀 복잡은 하지만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결론은 각 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의 좌표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결론적으로 찾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이게 좀 번호가 이쁘지 않네요. 이거 2번이에요, 2번. 나중에 파일에 쌤이 고쳐야겠네. 자, 1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 프린트에 한번 다뤘던 형태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4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A.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포인트 있고 마이너스 5,1이라는 마지막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죠. 자, 직선을 한번 오늘 직선이 잘 꺼지네. 직선을 한번 이렇게 꺼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었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나옵니다. 각 A의 이등분선. 자, 많이 보던 거죠, 이거. 그지? 이쯤 되면 프린트 뭐 몇 쪽에 있었다, 뭐 학습 자료 얼마에 있었다, 이런 느낌이 와야 돼. 각 A의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일단 뭐 시킨 대로 꺼볼게요.
이 정도가 이등분처럼 보이나요? 이 정도?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이등분처럼 보이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등분되어 있다. 각도가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때 이등분선, 그지? 각 A의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 하자. 이 밑변 BC와 점 D에서 만날 텐데, 자, 이때 우리는 이 교점에 관심이 있어. 이 교점에 관심이 있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우리 프린트에서 다뤘던 각 A의 이등분선, 즉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요 내용이 딱 불현듯 스쳐 지나가야 돼, 그지? 줄여서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각 A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기억이 나죠? 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 선분 AC의 길이 대 선분 AB의 길이. 그지? 뭐 뭘 먼저 불러도 상관없지만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부를게. 선분 AC의 길이 대 선분 AB의 길이는 무슨 길이의 비와 같냐면 CD 대 DB의 길이의 비와 같아.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지금 좌표를 한번 세팅해 볼게요. 1,4였고요. 마이너스 1,0이었고요. 마이너스 5,1이었습니다. 자, 이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면 이게 3루트 5가 나와요.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과정은.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 구하시면 2루트 5가 나오죠. 2루트 5. 자, 이랬을 때 뭐라고? 선분 AC의 길이, 즉 3루트 5 대 2루트 5. 이 길이 비는 현재 3대 5다, 그지? 아니, 3대 2다, 그지? 이 길이의 비 3대 2라는 게 여전히 여기서 성립한다는 얘기.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점 D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선분 BC의 2대 3 내분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은 내분점으로 귀결되는 거야. 내분점. 그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점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B와 C의 좌표를 아니까. 자, 2 더하기 3.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싹 분모를 깔죠. 그 다음에 2와 C를 곱합니다. 그지? B와 3을 곱하지. 뭐라고? 자, 이게 BC를 2대 3으로 내분하게 되면 우리는 이 2라는 것과 멀리 있는 점 C를 곱하게 되어 있죠. 그지? 그다음 반대로 3이라고 하는 것과 멀리 있는 점 B의 좌표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를 곱하시면 2와 1을 곱하죠. 더하기, 그지? 3과 0을 곱해요. 0이네요. 그지?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점 D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3이고요. 콤마 5분의 2죠. 그지? 여기 지금 A, B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 찾으라고 했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5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뒤에 결국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써가지고 내분점임을 파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분점 공식에 적용시켜가지고 좌표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내분점 좌표를 계산할 때는 이 비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곱한다. 이렇게 곱하시고 3이란 비율과 B란 점을 곱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실수 없이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각의 이등분선으로서의 내분점 이야기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하나의 세트로 가져온 건데 사각형의 성질을 조금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이어서 가지고 온 거야. 자, 미리 한번 얘기를 조금 하고 문제를 풀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각형의 성질.
자, 물론 평소에 삼각형을 더 많이 보죠. 그지? 문제 풀 때. 근데 사각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성질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사각형. 그러면 뭐 모든 사각형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우리는 글쎄요, 한 두 가지. 지금 보고 있는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도면 충분해요. 자, 평행사변형. 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성질은 또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마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름모, 정의란 무엇인가? 마름모란 무엇인가? 2번. 그렇다면 마름모의 성질은 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이게 정리하는 게 사실 정리하는 거는 쉽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지? 정리하면 되는데 뭐.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각형에 대한 내용들은 단원과 관계없이 그냥 불쑥불쑥 등장하는 거야. 불쑥불쑥.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런 거는 정리해 놓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습득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우선 평행사변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평행선이 총 4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개씩 평행한 거죠.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이러면 평행하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A, B, C가 있다. A, B, C, D까지.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형을 정의합니다. 뭐라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자 이거를 말로 할게, 쓰진 않아. 마주보는 대변. 사실 대변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대변이 마주본다는 소리거든. 이게 좀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마주보는 대변은 이 발행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연두색도 마주보고 있죠. 이 변도 서로 평행한 거야.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정의예요. 그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이러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정리라고 얘기하면 성질이 수두룩백백해. 그지? 너무나 많은데 뭐 첫 번째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하다 했지. 그 평행선끼리는 길이가 같아. 평행선끼리는 길이가 같아요. 그지? 이유는 전부 삼각형의 우리 닮음 내지 합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 자, 그 다음에 변에 대한 얘기했죠. 뭐라고? 성질 1번 대변의 길이, 즉 길이에 대한 성질을 하나 얘기한 거야. 그지? 이렇게 쓰자. 변의 길이에 대한 성질이 하나 있었고 각에 대한 성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마주보는 변이 아니라 마주보는 각에 대한 이야기. 마주보고 있죠, 애들. 대각이라 그래. 대각이 같아. 요각도 서로 같아. 그지?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거는 뭐 평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야. 대각선. 자, 우리가 이제 선분 BD를 이렇게 그으시고 선분 AC를 그으세요. 그러면 대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자, 대각선이 2개 있습니다. 자, 두 대각선은 이렇게 쓸게. 두 대각선은 서로를 다른 대각선을 이 말이야. 이등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뭐라고? 자, 그림이 좀 작죠?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지. 확대 안 되나? 이렇게 확대가 되죠? 뭐요? 자, 그래서 지금 대각선이 2개요. 2개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 길이 지금 같다고. 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대각선이 이등분된 거야. 역으로 요 길이도 같아. 자, 이게 지금 요 표현과 2줄 표현이 이미 있으니까 좀 더 이쁘게 하려면 뭐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뜨면 평행선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각선의 성질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마름모의 정의는 뭐냐면 내나 마름모도 사실 얘들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에요. 일종. 일종인데 어떤 조건이 좀 부과된 거냐면 쌤이 평행사변 잘 꺼볼게. 이걸 잘 꺼가지고 있잖아. 요 길이 하고 요 길이 하고 요 길을 같게 만드는 거야. 이 길이 하고 이 길이를. 그러면 평행선을 이쯤 해서 만들면 될까? 이런 평행선 됐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인접한 변이 길이가 같아 버리는 거야. 그럼 결론 뭐겠어? 4개 다 같지. 원래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았잖아.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동일한 사각형. 이게 마름모의 정의야. 그지? 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뭐 대변의 길이, 뭐 심지어 대변은 뭐 당연한 거지. 정의가 그러하니까 대각에 대한 성질 이런 거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역시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들 서로 이등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립되는데 마름모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아까 요 말 있지? 이 표현. 이 표현이 그대로 여기 올 수 있는 거야. 왜? 이것도 그거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대로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서로를 이등분 말고 한 개 더 해. 한술 더 떠서 얘는 수직 이등분해. 이게 마름모의 성질이야. 평행사변형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수직까지 하다. 쌤이 그림 잘 그리니까 지금 잘 그려놓으니까 딱 수직되게 보이지? 이게 실제 수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두 개 합동이거든. 길이가 아예 같아버려. 보다시피. 그래서 수직까지 되는 거야. 180을 두 개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과 요 이제 그 마름모의 성질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야. 사각형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야. 생각해보면 직사각형도 대변의 길이,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직사각형도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이 중요한데, 당연히 이등분 하겠죠. 그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이등분 할 거 아니야. 수직은 안 되는데, 마름모처럼은 안 되는데, 마름모가 갖지 못한 성질이 얘가 뭐가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죠.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런 사실이 성립된다고. 근데 여기는 평사가 갖지 못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대각선 길이가 같아.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이 이제 평사, 마름모, 직사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우리는 방금 설명한 요 사각형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 평사라는 요 큰 범주 안에 마름모라는 게 있고 직사각형이라는 게 있어. 그지? 직사각형은 일반적으로 대각선 길이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마름모는 그 대각선끼리 수직이등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성질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겹치는 지역이 있다.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딱 이제 네모 반듯한 사각형 아니야? 얘는 마름모도 되죠.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뭐 게다가 직사각형이기도 해. 내각의 크기가 전부 90이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라 하거든. 그지?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쁜 사각형인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번과 4번은.
자, 뭐 그림을 대략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우리는 보통 이 점을 명명을 할 때, 뭐 보통 반시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A, B, C, D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뭐 모르겠어요. 쌤은 반시계로 이제 꼭지점 좌표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가 지금 5,A죠. 뭐 굳이 이걸 위치를 표현하지 않아. 문제 풀다가 조금 이 상대적인 위치가 필요할 때는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지금은 하진 않고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형사가 떴잖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 아까 말했듯이 정의도 말할 수 있고 성질도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특히 이제 1학년 파트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형사의 어떤 출제 의도는 대각선에 대한 얘기야. 마름모 나와도 대각선에 대한 얘기야. 직사각형은 뭐 사실 오히려 이게 의도가 더 다양하긴 해. 왜? 90도니까. 피타고라스 뭐 삼각비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적어도 형사나 마름모가 등장했을 때는 이 대각선 성질이 엄청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눈치를 우리가 채려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대각선의 교점이 무슨 점이다? 아까도 말했죠? 서로를 이등분하는 점이야. 바꿔 얘기하면 중점을, 대각선의 중점이 두 개 나올 텐데 그 중점을 공유한다, 일치한다 이게. 그지? 그럼 식을 세울 수가 있지. 뭐라고? AC의 중점하고, AC의 중점은 이런 거지. 2분의 6분의 2분의 A 더하기 5지. 이게 AC의 중점이야. 근데 BD의 중점도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 계산을 해보면 이거분의 2분의 5야. 그지? 그래서 각각 비교를 하는 거야. 일치하니까. 그래서 B는 5라는 값이 나오고요. A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하여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58이 나와요. 대각선 성질, 뭐 쌤이 달리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다? 대각선의 중점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평행사변형이면 늘 이런 사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내분점에 해당이 되는 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사 끝나고 밑에 참고하라고 이 마름모도 쌤이 가지고 온 거죠. 아까 그림을 내가 이쁘게 그려놨나? 마름모? 여기 마름모 이쁘네. 그제? 쌤이 그려놓은 마름모 가지고 문제를 그냥 풀어버립시다. 자, 마름모 ABCD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ABCD를 표시를 해볼게. 자, 이랬을 때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A는 1,3, 그 다음에 C는 5,1.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 점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L. BD가 여긴데 딴 색으로 할까?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L이네요. 그지? L은 요래 생겼다고 합니다. 그지? 자, 이랬을 때 AB를 찾으시오인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대각선에 주목을 해야 돼. 마름모, 뭐 평행사변형 이런 거 뜨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각선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표시해 놨다시피 이런 이야기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예요. 이등분과 수직. 그지? 붙여서 수직 이등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죠. 그러면 대각선에 주목을 한다면 첫 번째, 마름모는 평사이기도 하죠. 평사이므로 중점을 공유한다. 그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AC의 중점 있지? AC의 중점을 계산을 해버려. 그걸 M이라고 할까? 여기를 M이라 그래? 그러면 M이라는 친구의 좌표는 3,2예요. 그지? 더했을 때 6이고 4니까 3,2가 중점이야. 자, 얘를 어디에 대입해? L에 대입하면 만족하겠지? 그지? 왜? 중점을 공유하니까 L상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6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입한 거야 지금.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 마름모지. 마름모면 2등분해서 끝내면 안 돼. 그지? 뭐가 있어? 수직이 있어, 수직. 자, 이 수직이란 성질을 우리가 학습지를 통해 공부를 했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많이 했었다. 우리가 이제 좌표 기하에서는 수직이라는 성질, 이 조건을 기울기로 해석을 많이 했었지. 기울기. 즉, 기울기의 곱.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 그치? 따라서 L의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A분의 2야. 이게 L의 기울기 곱하기 AC의 기울기. 또 다른 대각선의 기울기를 찾아봐. 4분의 그지? C에서 A 뺀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4분의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지? 자,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아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자, 이게 지금 4사네. 4사.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마저 집어넣으면 B라고 하는 값은 이게 4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AB 구해라. 그러면 곱해가지고 4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이게 마름모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4번 문제 이어서 갈게요. 4번 문제. 1페이지 1쪽의 마지막인데 1,1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했죠. 자,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너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 거리에 좀 이렇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내적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본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1,1은 이 정도에 있죠. 1,1 이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2x 더하기 1은 절편이 y절편이 1이니까 이 느낌 좀만 더 당겨볼까? 이 느낌 요 까만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거리 구하는 게 아니지 참. 수선의 발. 이 위치가 어딘지 구하라. 이게 문제야 지금. 거리 구하는 거는 많이들 익숙하지. 그지? 익숙한데 수선의 발 H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명 과정을 활용하는 거.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증명 과정을 다 보셨겠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증명 과정을 보시면 조금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이 문제 푸는 이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H의 좌표를 뭐 예를 들어 A, B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직선상에 즉 L에 대입을 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실전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많이들 하지. 직선이 있습니다. 까만 직선은 식이 주어져 있죠. 수선의 발 H는 사실 그 점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 직선의 교점이야. 그렇지. 교점이죠. y 꼴 2x 더하기 1이라는 요 까만 직선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빨간 친구. 그지? 지금 h라고 하는 요 수선의 발을 포함하는 직선은 얘잖아. 그지? 얘 기울기는 얼마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1,1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럼 뭐 사실 간단한 문제죠.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내가 찾는 수선의 발과 같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따라서 연립을 하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5분의 1, 5분의 7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방법은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인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리고 참고 문제 6번 이렇게 있어. 자, 설명만 쭉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 금방 할 줄 알았는데 5문제 하는데 시간이 20분은 넘게 걸리는 것 같네. 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충분히 만날 법한 문제인데,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개를 주고 있습니다. 세 직선을 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직선이 어쨌든 직선이 선분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끊기면. 근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무슨 말일까? 우선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우선 보시면은 뭐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친구를 먼저 그려보면 y에 0을 집어넣으면 x가 3 나오죠. 즉 3,0을 지납니다. 3,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절편만 찾아가지고 기울기 감안해서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예요. 0, 마이너스 2가 y 절편입니다. 얘가 y 절편이에요. 기울기는 3이나 되죠. 상대적으로 y축에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맞나 이게? 오케이.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 또 하나의 직선을 그려서 삼각형이 안 그려진다 이거야. 자, 이 직선은 y는 4분의 ax라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원점이 여기에 있다면 자, 내가 이 직선을 어떻게 끄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대로 어떻게 끄야 삼각형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대충 이렇게 끄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지? 뭐 좀 경사를 급하게 했을 때 이렇게 꺼도 지금 약간 그림이 애매한데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꺼도 삼각형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어느 경우에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자, y = 4분의 ax 이렇게 꺼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거는 꼭지점이 3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얘가. 근데 하나는 지금 보다시피 까만 친구와 파란 친구는 이미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꼭지점이 2개가 추가되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삼각형이 지금 원점에서 출발한 직선이 까만 직선과 한 번 만나고 파란 직선과 한 번 만나요. 각각. 그지? 그러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야. 이래도 만들어지잖아. 하나, 둘 만나니까.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이것도 이제 관찰하면 되겠지. 아까 말했던 까만 직선하고 파랭이 직선하고 안 만나는, 그지? 그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각각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있을까? 한 번만 만나는 경우는 파랭이와 평행할 때 파랭이랑 안 만난다는 거지 결국. 그지? 뭐라고? 1번. 안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파랭이랑 같을 때야. 이 누가 파랭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친구. 얘가 파랭이 아니야. 그지? 기울기가 3인 경우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검은 친구와 까만 친구와 안 만나는 경우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4분의 a가 얼마일 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나요? 그렇네요. 이럴 때도 안 만나. 마지막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이 교점이지, 교점. 애초에 까만 친구, 파란 친구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y = 4분의 ax가 이렇게 교점을 지나버려.
다시 말하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삼각형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지. 꼭지점 3개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이래. 오케이. 뭐라고? 자, 4분의 AX가 교점을 지날 때요. 교점을 찾아야겠지? 교점은 1,1로 연립하시면 계산이 돼요. 그지? 따라서 대입을 합니다. 1은 4분의 A. 즉 A가 4일 때 직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버려서 삼각형이 안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4일 때고 여기는 A가 12. 여기는 A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그지?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14가 나와. 우리가 찾는 A의 전체 값은 14. 합은 14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너네가 이 빨간 직선을 그어가면서 언제 삼각형을 오히려 이루는지 그걸 보면 언제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찰을 하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한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2,3은 대략 이쯤 있습니다. 여기가 2,3 A라는 점이죠. B라는 점은 4,7 조금 멀리 있는데 이쯤 있다고 합시다. 4,7 그 다음에 여기 y 이퀄 마이너스 1. 자, 이 y 이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점 P라는 친구가 봐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P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y좌표가 고정이야. P라는 점은 x좌표는 결정이 안 돼 있는 반면에 y좌표가 고정이야. 그 말은 P가 얘들아 P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P가 이런 느낌이야. 자, 이런 점선이 있어갖고 이런 점선이 있어갖고 P가 이 라인상을 막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지.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즉 P가 A,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의 값에 따라서 P가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조사하고 싶냐면 PB의 값과 PA의 값의 차이를 조사하고 싶어. 뭐 제곱이야 뭐 나중에 붙이는 거고. 그지? 뭐라고?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요 길이. 아이고, 이 점선을 계속 쓰면 좀 이상하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언제 제일 크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지? P를 막 움직여가면서 이게 지금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때 언제 이 PB와 PA의 길이의 차이가 제일 작겠느냐 이게 문제야. 자, 얼핏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 순간 이게 언제일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래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지? 자, 우리는 요 PB의 길이 현재 PB가 제일 길어 보이죠. 뭐 지금 쌤이 그려놓은 그림을 참고하면 PB의 길이에서 PA의 길이를 빼보라 이거야.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C가 제일 긴 변이라 가정해. 그지? A보다도 C가 길고요. A보다도 C가 길고 B보다도 C가 길다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작은 거 두 개를 더해서 C랑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클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 아니면 항상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게 A 더하기 B가 더 커요. 이거 중학교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아마 배웠을 텐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름지기 모름지기 길이가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가장 큰 변의 길이 빼고 작은 두 친구를 더하면 이 제일 큰 친구를 이겨. 삼각형이. 그게 안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PA 더하기 AB. PA 더하기 AB를 생각해봐.
PA 더하기 AB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짧아? P보다는 짧아요. 이런 부등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용하면 살짝 요 느낌이랑 비슷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이야. 풀이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면 PB를 지금 우변에 뒀는데 PB에서 PA를 빼봐. 얘는 누구보다 크냐면 AB보다 크지. 그지? 반대로 했나, 쌤이? 이걸 반대로 했지. 더한 게 더 크다고. 그지? 더한 게 더 커서 이렇게 바뀌어요. PB에서 PA를 뺀 값이 AB보다는 작아. 이 값보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AB보다는 작다고. 비슷하게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PB 더하기 AB. PB는 뭔데? 얘네가 PB. PB에서 역시 이번에 거꾸로 AB를 더해봐. 역시 PA보다는 큰 거야. 요거를 우리가 뒤집으면 역시 PB를 여기로 넘겨요. PA 빼기 PB는 AB보다는 작아. 그지?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조합을 하면 결국 PB-PA라고 하는 친구의 절대값 차이가 AB보다 무조건 작아. 이게 1번.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곱을 이렇게 때리면 등호가 없으니까 좀 곤란하지. 근데 이것도 경우가 한 경우 더 있어. P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지. 근데 여기에서도 삼각형 만들지. 언제 PAB가 삼각형이 안 되냐면 바로 요 연장선상에 여기에 P가 있을 때야. 이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다른 경우가 돼. 그때 PB 길이 빼기 PA의 길이 그게 뭐야? PB 길이 빼기 PA는 그냥 AB의 길이지. 그지? 그러니까 1, 2번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PB 길이 빼기 PA 길이의 제곱은 AB 길이 제곱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제 최종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결국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제곱. 그래서 4 더하기 4, 4, 16 이게 20이 나와요. 그게 여기 참고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그려지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활용해서 원하는 부등식의 모양과 비교하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여기 참고 문제였고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도 살짝 재밌는데 6번 문제는 좀 식을 좀 이렇게 내의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 자, 한번 이것도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3,5는 대략 여기쯤 있어. 이게 3,5야. 좌표를 써볼까? 3,5. 그 다음에 7,10 대략 이쯤 있다고 치자. 7,10. 길이가 높이가 한 2배는 돼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AB가 지금 C란 점이 A, B인데 이게 어딘지 몰라 해. 근데 이런 표현을 적어놨어. 루트 값이 지금 2개가 보이지. 하나만 쌤이 써보면 금방 탄로가 나. 이 속임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온다고. 자, 요 친구가 뭐냐 이거야. A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계산이 안 돼. 될 턱이 있나? 그지? 근데 이 공식, 방금 쌤이 답을 말해버렸다. 뭐라고? 공식이라 그랬지? 자, 이 식을 보면 뭔가 익숙해. 뭔가 익숙. 왜?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봤던 공식과 많이 익숙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의 거리로 보면 딱 그 공식에 들어맞지. 루트의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식의 모양을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거의 루트잖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점점 거리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첫 번째의 루트 값은 C부터 B까지의 거리가 되겠고, 두 번째 얘기는 C부터 A까지의 거리가 돼. 만약에 C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를 지금 더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그 길이의 합이 제일 적었으면 좋겠어. 그럼 C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C는 AB의 선분상에 C가 있으면 되지. 그럼 완전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니야? CA, CB가. 그지? 따라서 이 최소값은 결국 뭐다? 선분 AB의 길이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루트 41이 나옵니다. 답은 4번. 그게 6번이야, 6번. 그지? 요거는 요 식 자체를 이제 눈치를 조금 우리 익히 봐왔던 공식과 비슷한 모양이지 않느냐 라는 걸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선분 AB의 길이로서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6번. 자, 마지막으로 7번과 8번이 있는데요. 7번과 8번이 있어요. 두 문제 다 이제 무게중심이 튀어나오죠. 무게중심이라는 거.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까 우리 1번에서 무게중심 했던 거 기억이 날 텐데, 그 느낌입니다. 자,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겠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뭔가 약간 불안한데, 한번 다시, 그래도 모르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뭐, 대략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직선 AG. 자, 무게중심은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라고 일단 뭐 편의상 표시를 해보죠. AG라는 직선. 이 발행이는 4x-y-8 이꼴 0 라고 했고, 그 다음에 BG를 이은 직선. 자, 이게 x 더하기 4y 마이너스 2 이꼴 0.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선을 찾았어요. 그리고 C의 좌표는 그냥 아예 주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이야. 구하고 싶은 것은 선분 AB의 길이. 자, 이 선분의 AB가 어디 있지? 여긴가? 이 선분의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야. 목표지. 자, 일단은 이제 문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풀이의 전략을. 길이를 찾고 싶다. 그럼 뭐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런 놈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좌표를 어떻게 구하지? 조건을 활용해야겠지.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좌표 구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자,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건 무조건 당연히 써야겠죠. 자, 근데 이 직선 두 개를 이미 중선에 방정식을 줬기 때문에 연립하면 이 G는 찾겠지. G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 직선 두 개 연립하면 2,0이야. 그제? 연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연립은 했고 직선의 방정식을 어쨌든 주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선분의 AB의 길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점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직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놨다는 거는 꽤 큰 조건이거든. 점 A는 파란 조건 만족하죠. 파란 식. 그죠? 그죠? 파란 식을 만족해요. 점 A는. 이 파란 식을 만족하고 또 만족하는 식이 있나? 점 A가 만족하는 식은 파란 식밖에 없지.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A란 점을 이렇게 세팅을 해봐요. 파란 식을 만족하니까.
y는 4x 빼기 8이잖아. 그지? 점 A를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A만을 구할 수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3분 AB의 길이는 쉽거든. 자, 근데 지금 무게중심이라는 걸 자꾸 써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고 있지. 이게 2,0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 A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연두 직선을 한번 고려해 보자 이거야. A와 C의 중점이라는 게 있겠지. 그걸 이 연두 직선이 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M의 좌표를 2분의 A 더하기 5, 콤마 2분의 4A 마이너스 13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이걸 여기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A가 나올 거 아니야? 같은 논리야. 여기를 B로 두면 B는 이제 연두 3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다.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거든.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친구는 여기 이걸 N이라 그럴까? 그지? 연두 직선에서 파생된 그 발견된 B인데 역시 이것도 중점이거든. N이 이 발행이를 지나. 그러니까 연두와 파랑을 다 쓰는 거지. A, B 입장에서 각각. 따라서 결국 우리는 A 좌표와 B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선분 AB의 길이를 선분 A와 B의 점의 A, B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루트 34가 나옵니다. 2번. 즉 A 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3,4가 나오고요.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나와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7번. 그래서 무게중심 그리고 중선이라는 거, 그지?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풀이에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이런 눈치도 필요는 해. 뭐가 눈치냐면 직선 2개의 식이 주어졌지. 항상 뭔가 식이 2개 주어지면, 즉 그림이 그래프가 2개 이상 주어지면 그들의 관계를 따지는 게 문제풀이에 보통은 많이 도움이 돼. 이 두 직선의 관계를 물어보면 바로 탁 보일까? 너네? 이 두 직선, 이 연두하고 발행이 이거 두 직선의 관계가 이거라는 게 바로 보이나? 수직? 이런 거를 딱 식을 보면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두 직선이 있다. x의 개수의 곱 4 곱하기 1이죠. y의 개수의 곱 이거죠. 더하면 얼마야? 0이지. 그지? 이러면 수직이야. 중선이 각각 이렇게 수직하는 경우. 풀이에는 안 쓰이지만 이것도 문제풀이에 얼마든지 사용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두 직선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 이런 거 문제풀이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안 쓰였는데. 자,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8번을 풀고 방과후로 마칠 텐데 수업을.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있던 문제야.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지. ABC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자, 근데 각 변에 이런 중점을 긋고 있는 거 아주 익숙하죠. 교과서에서 봤던 거예요. 여기가 P야. 2,1.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Q라고 합니다. 4, 마이너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C, CA의 중점을 R이라고. 자, 그렇게 하면 왠지 교과서 문제가 떠오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싶죠? 그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 상에서 이렇게 일을 벌였을 때의 결론이 뭐였나? 무게 중심을 공유하지. 그지? 이들이 알고 보니까 무게 중심을 공유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 G가 사실은 PQR의 무게 중심이기도 해.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무게 중심 G를 PQR의 좌표를 통해 구할 수 있죠. 요렇게. 뭐 일단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깔고 가. 그지? 나중에 쓰지 않더라도. 자, 근데 안 쓸 수가 없죠.
G에서 PQ까지의 거리가 루트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거지. 그지? 점은 G고요. PQ라는 직선이 어디 있냐? PQ라는 직선은 여기에 있죠. 그치? PQ라는 직선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PQ 다 좌표 안에 그 PQ의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하여 거리 2루트 그지? 이들의 거리가 2루트이다. 거리를 이용하시면 무슨 식이 만들어지냐면 자, 과정은 여러분들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찬찬히. 그래서 A와 B를 더하시면 15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눈에 띄죠. 그지? 이런 게 딱 많이 쓰이는 조건인 거지. 빨간 직선 요거 하고 PQ라는 빨간 직선 요거 하고 BR이 어디 있어? BR이 요거네. 얘랑 수직이네. 자, 그림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수직이네. 이게 수직이래. 그지? 그랬을 때 2A 더하기 B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수직 조건이니까 당연히 기울기 조사해야겠죠. 그지? PQ, 선분 PQ의 기울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PQ, 직선 PQ지. 직선 PQ의 기울기를 조사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와? 2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심플하네. 직선 BR의 기울기는 얼마다? 1이겠네. 1. 그지? BR이 뭔데? 요 직선 말이야. 이 연두색 직선. 사실 이게 중선이기 때문에 G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G가 대략 여기쯤 있다는 소리야. 그죠? 자, 이 BR, 직선 BR의 기울기가 1이네. B는 좌표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G의 좌표를 알잖아. 그지? G의 좌표가 이거 아이가. 그죠? 그 다음에 얘네 아이가. 맞지? 그래서 G와 R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라고? 자, G로부터 그러니까 써보자. 3분의 A 더하기 6, 2와 그 다음에 R은 A, B지. 이 둘 지나는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거를 쓰시는 겁니다. 그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지? 뒤에서 앞에를 빼볼게. 뒤에서 앞에를 뺍니다. 그러면은 이게 3분의 2a 마이너스인가? 그지? 3분의 2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이게 성립하는 거야. 3분의 2a 마이너스 2는 b 마이너스 2. 3분의 2a는 b. 이런 식이 만족이 되죠. 그지? 그래서 결국 얘네하고 연립하시면 a, b라는 값이 나와요. a는 뭐가 나오냐? 9가 나오고요. b는 6이 나와요. 그지? 그러면 더해서 15고 9 대입해가지고 6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누구다? a 더하기 2b이다. 24가 우리가 찾는 8번의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진짜 우리 영양 기르기 교과서에 있던 거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면 편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니까 한번 연습을 잘 한번 해보시고 오늘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수업 프라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